마음 지구력, 윤홍균. 오랫동안 내담자의 성장 스토리를 들었다. 그들은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 성장했다. 그런 경험이 지금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성장은 상호적으로 일어나며 선순환한다. 나도 내담자들에게 배우고 감탄하고 서로를 응원한다. 그들을 더 돕고 싶어서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스승님들에게 배웠다. 내담자와 함께 중독에서 벗어나고 무기력을 떨치고 감사하는 능력을 키웠다.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들의 노하우와 성공 비결까지 듣게 되었다.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은 회복력이다. 회복력은 세 가지 힘이 얽히면서 작용한다. 첫째는 지구력이다. 재미와 성과가 없어도 꾸준히 지속하며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힘. 정신적 체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낭비하지 않는가가 마음 지구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둘째는 공감 능력이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감정에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크게 다친다. 그리고 남들에게 받는 시기나 질투,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 공감 능력을 키우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소거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은 에너지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셋째는 적응력이다. 이 개념은 완벽주의나 완고함, 지조나 고집에 대비된다. 나에게 맞춰 상황을 바꾸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꿔나가는 힘이다. 융통성이라고 불리고 도전정신, 경험주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적응력이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시도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좌절하지 않고 플랜 B를 가동시킨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지만 SNS 발달로 인한 비교와 자괴감 문제는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연애도 어려운 각자 도생의 세파 속에서 다들 화가 났지만 위로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외로움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서는 희망적인 청사진에 거부감이 들고 힐링과 위로를 전하는 감성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만큼 도태될까봐 공포를 느낀다. 지금이야말로 회복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상처는 치유하고 불안과 공포를 버티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 연소시켜야 하는 위기와 기회가 혼재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구력, 공감 능력, 적응력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신과 의사들은 번아웃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진료실에서 만난 감정 기복, 자존감 저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불면이나 식욕 부진 등의 신체 기능 저하,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고 하기 싫은 양가 감정 등의 증상은 모두 소진증후군의 대표 증상들이다. 열심히 살다 보니 자주 지치고
힘을 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받는다. 요즘처럼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적응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시발점이 된다. 번아웃을 예방하고 삶의 에너지를 지속하는 힘이 인생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열심히 하는 것만 강조하면 에너지가 바닥날 것이고, 힐링과 만족만 강조하면 포기하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중추, 인생의 가속 페달. 인간의 뇌에는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있다. 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기분이 좋아지기에 쾌락중추, 쾌감중추라고도 부른다. 보상중추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면 인간은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진다. 감정적으로 행복해야 동기가 부여되고 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족감은 갈망을 만들고 뇌에서 한 번 더라는 메시지가 생성된다. 인간은 보상에 약하다. 보상중추는 우리의 인생에 속도를 부여한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하지만 이 보상중추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과 만나면 에너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돈, 성공, 명예, 인류애가 보상중추와 닿아 있다면 다행이지만 흡연, 과소비, 탄수화물, 음주, 쾌락이 연결되면 인생은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가속 스위치가 있다. 무엇이 그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행복한 삶과 실패한 삶으로 나뉜다. 내 마음의 브레이크, 편도체. 보상중추가 의욕, 활기, 기쁨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면 편도체는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활성화시킨다. 편도체는 두 가지 뇌의 영역과 연결돼 있다. 첫째는 기억중추인 해마와 닿아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기억을 자극한다. 편도체가 자극되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자극을 받아서 한 번 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슬플 때 슬픈 기억이 나고 그래서 더 슬퍼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편도체와 해마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편도체는 자율신경계와도 연결돼 있다. 심장 두근거림, 위장운동, 땀샘 같은 기관은 우리가 움직이고 싶다고 움직이고 멈추고 싶다고 정지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이지만 인간의 말은 듣지 않는 신체 기능이다. 이런 자율통제 시스템 때문에 불안할 때 심장이 제멋대로 두근거리고 무섭고 두려울 때 탈끝이 곤두서면서 식은땀이 흐른다. 기분이 좋을 때도 기억이 선순환되며 자율신경계를 타고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컨디션도 좋고 만성 통증도 줄어들고 계속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의 연결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기억하도록 진화됐다. 인간의 기억과 망각은 생존에 유리하게 학습되고 유전된다. 정신에너지가 바닥난 뇌는 보상중추가 식어있고 편도체는 활성화돼 있다. 뇌의 연료인 도파민이 더 이상 보상중추로 향하지 않고 편도체에 집중된다. 이성과 논리를 관장하는 전전두엽 피질 또한 소진증후군이 오면 비활성화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오로지 생리현상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잡는다. 지구력이 약한 사람들이 충동성과 중독에 취약해지는 이유다. 인생의 실패를 경쾌하게 건너는 방법. 마음 지구력.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결승선까지 가야 한다. 그게 마음 지구력이다. 긍정적 정서가 습관화된 사람들은 행복의 기본 수준도 높다.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긍정적 정서의 소유자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느냐는 지속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려면 해피엔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유리하다. 잘 될 것 같다는 예감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예감보다는 유리한 자원이다. 너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시도해 본 게 어디야. 자신이 들었던 이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힘들고 지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해주는 동기부여는 엔딩까지 끌고 가는 힘이 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응원의 메시지는커녕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 우리의 인생은 맥이 빠진다. 의욕을 떨어뜨리는 나쁜 친구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실패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실패를 하고 실패의 원인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곤 한다. 그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를 바라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새드엔딩으로 향해 가는 것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한다. 상처 준 사람들은 뉘우치지 않는다. 사과도 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상처받는 말, 실패를 예감하는 언어에 노출돼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함부로 단정짓지 마. 그 누구도 내 미래를 점칠 능력은 없어. 라는 마음을 가져보자. 수많은 콘텐츠가 전하는 위로도 느끼고 공감도 받고 새로운 에너지도 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은 넓고 메시지는 많다. 마음 지구력이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일 뿐 아니라 힘든 단계가 올 것을 예측한다. 앞으로 꽃길만 걷겠지만 생각하다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도 겪고 심란한 일도 생기겠지만 중간중간 꽃길도 걷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곤란한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과정으로서의 세계관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단계로 나누어서 분류해야 한다. 오늘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면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과정 중 하나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객관화가 일어나면서 감정적인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 정신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의 삶을 중시한다.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떠올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논쟁에만 머무르기 쉽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에 신경을 덜 써야 한다. 시선은 늘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다면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부터 체크해야 한다. 만약 부부가 자주 다툰다면 싸움의 내용이나 배경이 아니라 말투부터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피곤이 극에 달한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애정이 식었거나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지친 말투와 눈에 보이는 짜증스러운 표정 때문에 갈등이 촉발된다.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초인 같은 의지나 정신력을 수련한 사람들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틈틈이 놀러 다니면서 가끔은 늦잠도 자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최선을 다해 살지만 늘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는 허술한 사람들이 잘 산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 마음보다 몸에 집중하자.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뇌의 혈액 공급만 원활하게 해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몸에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몸의 나쁜 행동을 빨리 끊는 것을 목표로 삼자. 둘째,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몰입하자.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현실을 외면할 때 생긴다. 무언가를 하지 말자라는 부정적인 목표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자고 결심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5분이라도 현재에 몰입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셋째, 의도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하자. 중요한 것은 표정과 말투다. 의도가 아니다. 친척 어른들이 했던 잔소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취직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 되지. 라는 말을 들으며 그분들에게 호감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 되라고 하는 말, 애정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라는 좋은 의도는 좋은 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친절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행복하게 산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은 두 가지다. 첫째는 왜 이러지? 문제의 원인을 짚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초점을 과거로 끌고 가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나치게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 무기력과 우울감을 양산한다. 둘째는 어떡하지?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초점을 불안한 미래로 끌고 간다. 미래지향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미래의 문제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린다. 현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해결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뇌에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것이다. 뇌에서 가장 똑똑한 중추인 전전두엽 피지를 출동시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에너지를 아끼는 인간관계의 비밀.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특징과 개성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무지인, 모르는 사람, 지인, 필요에 의한 관계, 친구, 사적인 관계, 연인, 사랑, 독점성을 가진 관계, 배우자, 영원성을 가진 관계.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스트레스는 단계의 선을 넘을 때 발생한다. 친구 카테고리에 넣어둔 사람이 가족처럼 굴거나 연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 지인 단계로 지내자고 하면 마음은 위협을 느낀다. 단계가 올라갈 때도 에너지 소모가 생긴다. 친구 중에 한 명을 연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기쁜 일이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결혼은 또 어떤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데다가 수많은 지인까지 한꺼번에 생긴다. 많은 단계의 오르내림 속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정신 에너지가 많이 다른다. 그렇다고 가족도 버리고 연인이나 친구도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까운 관계는 에너지 소모를 만들어내지만 그만큼 의욕과 동기부여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큼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없다. 관계에 맞는 적합한 사랑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마음 지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좋은 관계의 개념이 다르고 적절한 매너와 대응법이 다르다. 그들은 지인에게는 지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만 잘해준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친구나 연인, 가족에게 분배한다. 사랑을 쏟아야 할 사람에게는 아무리 쏟아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써야 할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기억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나쁜 기억은 오래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됐다. 이제부터 생각할 것은 인간관계의 단계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할까다. 일단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서 관계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는 단계와 친절이라는 변수를 두고 감탄하기를 권한다.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고 단계 설정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답도 다르다.
마음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 잘 자기, 체력 기르기, 잘 놀기. 잘 노는 것도 마음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이다. 의욕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뇌의 보상 중추로 도파민을 공급받아야 활성화가 된다. 도파민은 뇌세포를 깨우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보상 중추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 있는 편도체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똑똑한 뇌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도 활성화시킨다. 뇌를 커다란 공장이라고 보면 도파민은 연료다. 그런데 수처럼 은은한 화력을 내는 연료가 아니라 휘발유처럼 금세 불붙었다가 급하게 식는 변덕이 심한 연료다. 그래서 도파민은 짜릿한 쾌감을 주지만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금단 증상도 만든다. 그리고 편도체로 몰려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놀이에 성공해서 보상 중추가 자극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고 싶고 의욕이 생기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쾌감의 자극은 죄책감과 후회로 마무리된다. 도파민의 휘발성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주는 것이 세로토닌이다. 이는 도파민의 완충작용을 해준다. 정신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놀이를 통해 도파민을 끌어올린다. 도파민을 보상중추에 도달하게 할 뿐 아니라 충분한 세로토닌을 보유하고 있어 급격한 감정 변화를 예방한다. 마음 지구력을 정신의학적 용어로 번역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충분히 가동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속의 기술을 우리는 놀이라고 부른다. 잘 놀아야 도파민이 원활하게 분비돼 보상중추를 자극한다. 이때 행복을 느끼고 생산적인 활동을 감당할 의욕이 생긴다. 잘 놀았던 기억은 추억이 돼 우리 마음의 안전지대로 자리 잡는다. 그때를 떠올리면 행복해지고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다. 이건 세로토닌의 힘이다. 도파민의 휘발성을 보완해서 금단 증상을 막아주고 놀이를 추억으로 편집해 우리를 안정시킨다. 잘 놀았던 기억은 우리를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피해의식을 물리쳐준다. 놀이를 억압하기만 하면 역풍이 불어닥친다. 지치거나 우울해지거나 엉뚱한 충동에 노예가 된다. 일탈, 외도, 갑질, 일진놀이, 험담, 따돌림 같은 저급하고 중독적인 악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놀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하듯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행복해지고 인간다워진다. 공감이 능력이다. 감정의 방해물 치우기. 방어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다가도 중심을 잡고 돌부리가 있어도 지려밟고 디딤돌로 쓴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방해에 대응하는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다. 방어력이 점차 약해지면 방해에 취약해진다.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는 것이 소진이다. 눈앞에 보이는 실패의 원인은 소진이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방어력에 달렸다. 방어력은 방어기제, 습관, 성격, 대인관계 기술,
경제적 자산 등 모든 것을 이용해 인생에 대처하는 기술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방어력이 개발되고 그렇게 습득한 기술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작은 문제가 겹치고 쌓여서 무너지기 좋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간다. 일명 유리 멘탈로 살다 보니 빨리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상처가 쌓이는 악순환에 빠진다. 마음을 다쳤다는 것은 방해의 힘이 방어력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핀잔이 귀에 꽂힐 때,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할 때,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출발선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상처가 생긴 순간이다. 다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방어력이 더 떨어지고 또 다치기를 반복한다. 포기와 실패, 번아웃으로 향한다. 그래서 다치는 순간을 잘 알아채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의 감정부터 인식해야 한다. 아, 화가 났구나. 억울해하고 있구나. 라고 감정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다쳤을 때도 감정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마음을 다침, 상처받음, 편도체가 항진되고 전전두엽 피질은 식었음, 방어력과 방해력이 싸움, 기분 나쁜 사건, 포기하고 싶어짐, 소진된 날, 힘 빠진 날, 그냥 다 싫은 마음, 모두 같은 말이다. 이때는 감정부터 돌봐야 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생각부터 바꾸려고 하면 역효과가 난다. 방해를 만나면 편도체가 달아오르면서 부정적인 기억이 드러나고 숨이 차고 눈물이 차오르는 신체 반응이 이어진다. 이때는 감정을 추스르는 게 먼저다. 감정이 안정돼야 다른 시도도 가능해진다. 감정을 억압하라는 게 아니라 달래주고 보듬어야 한다는 얘기다. 공감은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인류는 오랜 시간 감정을 다루기 위해 억압도 해보고 부정도 해보고 폭발도 시켜봤는데 결과가 좋으려면 반드시 그렇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라며 이해해주는 순간이 있어야 했다. 한 번의 공감으로 모든 감정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한 공감력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공감도 주고받는 경험을 해야 실력이 는다. 남에게 해도 되지만 자신의 감정에도 자주 공감을 해야 힘이 세진다. 방어력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의 방어 전략이 있다. 1단계에서는 충분한 자기 공감으로 감정적인 방어를 해내고 2단계에서는 머릿속을 잠식한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소거해 나간다. 나는 약하다. 남은 강하다.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흑백 논리, 복수심, 나는 달라야 한다는 완벽주의. 우리의 방어력을 낮추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이제는 적응의 시대.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답이 있다.
융통성 있게 정답을 갈아타는 능력이 적응력이다. 기회주의와 임기응변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범위 내에서의 열린 태도를 말한다. 적응력은 현실적인 능력이며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세상에 대처하는 힘이다.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이성적인 질문과 무엇을 하고 싶나라는 감정적인 질문에 앞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자. 선택할 수 없는 보기를 들여다보면서 기운 빼다 보면 무기력이 생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생각하는 게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고 세상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적응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부정적인 느낌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이다.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필요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적당히 무시하고, 적당히 공감하고, 감정과 다투기도 하면서 갈 길을 간다.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 공감을 통해 감정을 끌어안기도 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자원으로 쓰기도 한다. 본인의 감정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지지 세력도 만들어둔다. 방어력이 중요하지만 내 방어력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여분의 에너지와 휴식, 주력자도 준비해둔다. 느려도 된다. 방향만 잡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계획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됐을 때 가동할 플랜 B도 짜두는 것. 너무 겁내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고 웃으면서 사는 것.